그 사람 사실 나랑 2년 전부터 연애 중이었어. 조국을 지킨 투스타 장군 윤서영. 하지만 그녀가 지키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 그리고 30년 지기 절친. 가장 믿었던 친구와 남편이 뒤에서 벌인 배신. 수백 번 실전에서 승리했던 서영도 이 순간만큼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우정과 가정 모두를 잃을 위기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반격할까요? 통쾌한 복수와 눈물의 역전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게 윤서영의 30년 습관이었어요. 국방부 직속 투스타 여성 장군인 서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어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러 가는구나. 서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실에 도착한 서영은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훑어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기갑여단장을 거쳐 현재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서영은 수많은 유리천장을 박살냈습니다.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불렸고 대통령 행사에도 자주 동행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장군님, 오늘 오후 청와대 안보자문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부관이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소. 자료 검토하고 출발하겠소. 서영은 간결하게 답했어요. 회의실에서 서영은 국방 전략에 대해 조리 있게 발표했습니다.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과 장성들은 모두 서영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대통령도 서영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회의 후에는 따로 불러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영 장군,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소. 국가가 든든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서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9시 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만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남편 강재우는 또다시 늦은 회식이라며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고 딸은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서영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신호만 반복됐어요. 서영은 혼자 간단한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임원인 재훈은 예전엔 서영의 군 생활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요즘엔 대화도 줄고 집에 늦기 일쑤였어요. 결혼 25년 차지만 최근 몇 년간은 부부라기보다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습니다. 아빠 또 안 들어오시는구나. 딸 서진이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열며 말했어요. 응, 회사 일이 바쁘시나 봐. 서영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쓸쓸했습니다. 엄마도 군대 일로 바쁘고 아빠도 회사 일로 바쁘고 우리 가족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서진의 말에 서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재훈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재훈에게 서영이 말을 걸어봤지만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렸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서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면 서영에게는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절친 김미란과의 만남이었어요. 미란은 동네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세상에 언니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미란은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투스타 장군이라니 진짜 대단해. 서영은 미란의 정성스런 밥상 앞에서
비로소 웃음을 찾았습니다. 헬기 대신 미란의 따뜻한 밥상, 작전회의 대신 수다와 웃음소리가 서영의 주말을 채웠어요. 미란아, 너 덕분에 사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너무 공허하거든. 서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재훈이 형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미란은 서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미란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서영에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군에서의 무게감과 집에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미란은 항상 서영을 칭찬하고 격려해줬고 서영도 미란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언니, 재훈이 형부 요즘 어때? 많이 바쁘시지? 미란이 물었어요. 응,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하더라. 요즘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나도 군대 일로 바쁘고. 서영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시기도 있는 거야. 형부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라는 서영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집안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군에서는 모든 걸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서영은 미란의 집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재훈은 또 외부 일정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딸 서진은 친구들과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나라를 지켜온 자신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라는 타이틀은 빛났지만 윤서영이라는 한 여성의 삶은 어딘가 공허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지만 내 집안은 누가 지켜주나.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재훈을 기다리며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서영이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렸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식어버린 게 언제부터였을까? 서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월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보자문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서영은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으로서 핵심 발표를 맡고 있었어요. 장군님,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부관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오늘 회의가 중요하니까 차분히 진행해보자고. 서영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청와대 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서영의 전략 분석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어요. 대통령도 서영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 장군의 분석이 정말 탁월하군요.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가답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칭찬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회의가 끝난 건 오후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와대를 나섰어요.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전략이 채택된 것도 뿌듯했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은 것도 기분 좋았거든요. 오늘은 재훈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겠어. 서영은 차 안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영은 문득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대화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남편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야. 오늘 청와대 회의 정말 잘 됐어. 저녁 같이 먹을까? 서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영아.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드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래. 그럼 언제 끝나는데? 서영이 물었지만 재훈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영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훈도 회사 일로 바쁠 테니까요. 대신 집 근처 호텔 라운지에 들러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서영은 자신을 위로하며 호텔 라운지로 향했어요. 롯데호텔 라운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윤서영. 서영은 와인잔을 들며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서영의 시선이 라운지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남자의 체격과 머리 모양이 재훈을 닮았어요. 설마. 서영은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재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훈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서영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란이?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지기 절친 김미란이 재훈과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습니다. 미란이 재훈을 만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서영이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훈이 미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더니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미란은 수줍게 웃으며 재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미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다정하게 웃었고 미란은 재훈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정해, 윤서영.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서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영은 다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재훈과 미란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미란이 재훈의 넥타이를 살짝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서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의 성공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국가의 안보는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가정은 이미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전방에서 적을 막았는데 후방에서 이렇게 당하다니. 서영은 쓸쓸하게 웃으며 혼잣말했어요. 그날 밤 재훈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서영은 잠든 척하며 재훈을 지켜봤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방금 깼어. 일 잘 끝났어? 서영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응, 좀 복잡한 계약건이 있어서 늦었어.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군인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재훈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딸 서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빠, 어제 늦게 들어오셨네요. 서진이 무심코 말했어요. 응,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재훈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재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재훈은 계속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재훈은 평소보다 빨리 집을 나섰어요. 서영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지기 절친과 25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서영은 결심했어요. 군인으로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날 출근길 서영은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성공적인 회의가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을 시작하죠. 서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사랑과 배신,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선에서 벌어진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어요. 화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알아보자. 서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국방부에 도착한 서영은 먼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 외부 미팅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서영은 부관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군 검찰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 박중령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서영과 같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법무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서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 개인적인 상담이 좀 있어서. 혹시 불륜이나 재산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을까? 서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박중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영은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적 조언을 구했어요. 불륜의 증거 수집 방법, 재산 분할 문제,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책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서영아, 혹시 너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박중령이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야. 서영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박중령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은 서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군 정보부에서 근무하는 후배 김소령을 만났습니다. 김소령은 각종 정보 수집과 분석의 전문가였어요. 선배님,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시든 도와드릴게요. 김소령은 의리 있게 답했어요. 서영은 김소령에게 GPS 추적, 통신 기록 확인,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의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배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선배님, 이런 일들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김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방법만 알아두고 싶어. 서영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재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딸 서진은 스터디 그룹 모임에 간다며 나갔어요. 서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재훈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재훈이의 일정을 정리해보자. 서영은 달력을 펼쳐놓고 꼼꼼히 체크했어요. 재훈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외부 일정들,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군인다운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서영은 재빨리 메모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서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재훈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영은 재훈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보였고 시선도 자꾸 피하려 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까? 오늘은 시간 있지? 서영이 제안했어요. 응, 그래. 재훈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서영은 자연스럽게 재훈의 최근 일정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제 늦은 회식에 대해서도 슬쩍 언급했습니다. 어제 회식은 어땠어? 누구랑 했는데? 서영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아, 그냥 협력업체 사람들이랑 했어. 별거 아니야. 재훈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재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본 장면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다음 날 서영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족의 공동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온라인 뱅킹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네. 서영은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최근 한 달간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심지어 꽃집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발견됐습니다. 재훈이 혼자 갈 만한 곳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서영은 재훈의 휴대폰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족 요금제로 통화 내역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란이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이렇게 많다고?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김미란과의 통화 기록이 10여 차례나 됐어요. 그것도 대부분 업무 시간이나 늦은 밤에 이뤄진 통화들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서영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한 거예요. 미란아, 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서영이 밝게 말했어요. 언니, 물론이지. 언니 보고 싶었어.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요즘 재훈이랑 연락하는 일이 있어? 서영이 슬쩍 떠봤어요. 아, 그게 언니 생일 선물 준비하려고 형부한테 조언 구한 거야. 미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생일은 이미 2달 전에 지났어요. 미란의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서영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서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마지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훈이 깊이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재훈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메신저 내역을 보는 순간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보고 싶었어. 언니 모르게 조심해야 해.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서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영은 휴대폰으로 주요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군인의 본능이 작용한 거예요. 다음 날 금요일 서영은 마지막으로 김소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배님,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소령이 진지하게 조언했어요. 내가 30년간 조국을 지켜왔는데 정작 내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구나. 서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김소령이 위로했어요. 서영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내가 철통 보안을 다뤄도 인간관계엔 취약했구나.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졌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서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불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겠어. 서영은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카드 사용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급 골프장 이용료, 부동산 컨설팅 업체 결제, 심지어 법무법인 상담료까지 있었어요. 재훈이 평소 관심 없어 하던 분야들이었죠. 이게 도대체 뭐지? 서영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내역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아, 뭐 하고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가계부 정리하고 있었어. 요즘 카드 사용량이 좀 많아서. 서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회사 일로 접대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래. 재훈은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서영은 재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했어요. 월요일 서영은 박중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령, 만약 군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영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서영아. 군사기밀 유출이나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박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있을까? 서영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박중령은 서영에게 국가수사본부나 군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서영아, 정말 심각한 일이 있는 거야? 박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어. 서영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 주 내내 서영은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훈의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최근 군 부지 개발 관련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봤어요. 수요일 저녁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투자 계획서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은 문서를 보며 경악했어요. 계획서에는 군 부대 이전 예정지 주변의 토지 매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발표 이전의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미란의 이름이 공동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지위를 이용해서 서영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서영은 즉시 해당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였어요. 다음 날 서영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재훈의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재훈이 출장 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서영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결혼기념일, 딸 생일, 재훈 생일 등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어요. 그런데 김미란의 생일을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게도 서영은 한숨을 쉬며 파일들을 뒤져봤어요. 컴퓨터에는 더 상세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미란과의 메신저 대화, 심지어 군 내부 정보를 빼돌린 증거까지 발견됐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서영의 이름을 도용한 문서들이었습니다. 투스타 장군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나 정보 접근에 활용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서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미란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언니 덕분에 이번 투자는 대박 날 것 같아. 군부지 이전 정보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네. 맞아. 서영이가 모르게 조심해서 진행하자.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이 더러운 것들이. 서영은 치를 떨며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서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 서영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일찍 쉬자. 재훈은 서영의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금요일 아침 서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먼저 군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악용됐다는 것을 밝히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내 명예와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서영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도 재훈과 미란의 부동산 투기와 기밀 유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말이죠. 나는 군의 명예를 걸고 싸운다. 내 가정도 정의도 더럽힐 순 없다. 서영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후에 서영은 박중령과 김소령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선배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소령이 의리 있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보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 박중령도 격려해줬어요. 그 주말 서영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서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미란은 애매하게 답했어요. 서영은 미란이 뭔가 낌새를 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서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투스타 장군 윤서영의 마지막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영은
국가수사본부 민생수사이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증거 파일과 함께 정중하게 접수를 마쳤어요. 담당 수사관은 서영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오셨군요. 이런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서영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윤리위원회에도 자진 신고서가 접수됐어요. 서영은 자신의 지위가 악용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로 군의 명예에 누가 되어 죄송합니다. 서영은 윤리위원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오히려 용기 있는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롭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재훈의 회사에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국가수사본부 민생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당황했고 재훈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어요. 강재훈 씨, 부동산 투기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겠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훈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같은 날 오후 김미란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부녀회 모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굴욕을 당했어요. 미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부녀회 회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요일 아침 사건이 언론에 터졌습니다. 한 방송사 사회부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투스타 여성 장군의 남편 군사기밀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윤서영 장군이 올랐고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퉈 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기갑여단장 출신 윤서영 투스타 장군의 남편 강재훈 씨가 군 부대 이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영은 국방부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장군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일단 공식 입장 발표 전까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겠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도됐습니다. 강 씨와 공모한 김모 씨는 지역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윤 장군과 30년 지기 절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군 부대 이전 예정지 주변 토지 수십억 원어치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영의 딸 서진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기자들이 학교까지 왔어. 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진아, 일단 집에 들어가지 말고 친구 집에 있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영은 딸을 달랬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우리 인생 다 망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서진은 절규하듯 울었습니다. 진아,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곧 다 밝혀질 거야. 서영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모 씨는 윤 장군 몰래 장군의 이름을 도용해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투기에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는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장군도 별 수 없네.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군이야. 이런 말들이 서영의 귀에 들려왔어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국방부 장관이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 장군, 고생이 많았소. 장관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군에 누가 끼쳐서.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장군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소. 오히려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셔서 고맙소. 장관은 서영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서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군 전체에 좋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 다른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재훈 마이너스 김미란 차명 계좌로 부동산 투기 자금 수십억 원 은닉,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과 부동산 투기를 넘어 조세포탈까지 연루된 거대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서영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장군님, 취재진이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경호원이 보고했어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집에 있겠습니다. 서영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셨어요. 30년 군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내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다니. 서영은 쓸쓸하게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일요일 저녁 딸 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 서진이 서영을 꼭 안으며 물었어요. 응, 좀 힘들어. 하지만 엄마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서영은 딸을 품에 안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엄마 말이야. 서진의 말에 서영은 눈물이 났어요.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영은 각오를 다졌어요. 비록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남았구나.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폭풍 같은 일주일이었지만 아직 진짜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끼는 시선들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장군님, 오늘 국방부 장관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오전 10시 서영은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보직해임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서영 장군 앉으시오.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일로 군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보직해임을 신청하겠습니다.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군님 잠깐. 장관이 손을 들어 서영의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군이 장군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요. 부정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소. 서영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장관님, 언론에서는. 서영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 장군은 피해자요.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이요. 군에서는 장군님을 청렴하고 용기 있는 장군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요. 장관의 말에 서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후에는 법무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한 전략 회의였어요.
장군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이 매우 결정적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 법무관이 설명했어요. 저녁 무렵 서영은 오랜만에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서영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상담을 통해 서영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수요일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영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훈과 미란을 다시 마주했을 때 서영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고 미란은 흐느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냥 재훈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미란을 보며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변한 것이 슬펐어요. 목요일 저녁 서영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한 것이었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요가 강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요가를 하며 서영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은 패배했을 때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전략을 수정하는 거다. 서영은 명상하며 혼잣말했어요. 주말에는 딸 서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서영은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는 서영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영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30년간 조국을 위해 복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시민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존경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려요. 그 말에 서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서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깨달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 시련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는 목요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서영이 확보했던 모든 자료들이 검찰의 치밀한 수사를 거쳐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었어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원된 이메일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재훈과 미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재훈은 부인 윤서영 장군의 지위를 이용해 군 기밀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란이 서영의 이름을 도용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각종 공문서에 투스타 장군 부인 추천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피고인 김미란은 친구 관계를 악용해
윤 장군의 신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재훈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순히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억지스럽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훈이 서영의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를 몰래 복사한 CCTV 영상까지 공개됐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방청석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으로 미란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제 의뢰인은 강재훈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순진한 주부가 남자의 꿰매에 빠진 것일 뿐이에요. 변호사가 애써 동정론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미란이 직접 작성한 투자 계획서와 수익 분배 문서들이 공개되자 그 변명도 힘을 잃었습니다. 피고인 김미란이 단순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미란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훈이가 다 시킨 거라고요. 미란이 울부짖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질서를 지켜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이 언니, 나 좀 살려줘. 우리 30년 친구 아니야. 미란이 서영을 향해 소리쳤어요. 서영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30년 친구라면 더더욱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어. 내 신뢰를 배신한 건 내가 선택한 거야. 미란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마침내 재훈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피고인 강재훈, 최종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 기밀을 유출한 것, 모두 제가 주도했습니다. 김미란 씨는 제가 깨어낸 것입니다. 재훈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란이 소리쳤지만 재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서영의 최종 진술 차례가 됐습니다. 서영은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나는 30년간 조국을 지켰다. 이제는 내 존엄과 이름을 지키겠다. 서영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정의를 선택했고 한 여성으로서 배신에 맞서 싸웠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인이며 정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서영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재훈은 군사기밀 유출, 부동산 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란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한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재훈이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영아,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서영은 재훈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미란도 서영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서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서영은 잠시 멈춰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서영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길고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서영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영 장군 축하드립니다. 국방부 최초 여성 전략국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장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진이라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관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과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장관의 말에 서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로운 직책을 맡은 서영은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업무 에너지로 승화시킨 것이었어요. 장군님 요즘 더 빛나시는 것 같아요. 부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진짜 내 자신을 찾았나 봐. 서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퇴근 후에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작은 헬스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서영 언니, 정말 멋져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헬스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이 감탄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서영은 러닝머신에서 뛰며 답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서영은 예전과 다른 기분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딸 서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한국전력공사 최종 합격했어. 서진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서영은 딸을 꼭 안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용기를 보여줘서 나도 힘을 낼 수 있었어. 서진의 말에 서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아, 내가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멋진 인생 살자. 서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말 저녁 서영은 혼자 요리를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였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서영은 와인 한 잔과 함께 저녁을 즐겼습니다. 월요일 서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군내 성희롱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게 많았습니다. 조직 내 부조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해요. 서영이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동료 장성들도 서영의 제안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서영 장군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됐습니다. 한 장성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요일 저녁 서영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사관학교 동기들이 서영을 격려하기 위해 모임을 주선한 것이었어요. 서영아, 정말 대단했어. 우리 모두가 존경해. 동창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 서영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앞으로 더 멋진 인생 기다리고 있을 거야. 친구들의 격려에 서영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리더십 특강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윤서영 장군님의 용기와 리더십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교수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서영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강의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서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이끌어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서영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군인이 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오늘 강의를 듣고 결심이 섰어요. 학생의 말에 서영은 뿌듯했어요. 훌륭한 꿈이네요. 응원할게요. 서영은 따뜻하게 격려해줬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다.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었다. 주말 서영은 새로 시작한 등산 동호회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었구나. 서영은 감탄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군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동호회 회원이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야. 서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며 서영은 혼잣말했어요. 나라 지키랴, 가정 지키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나를 지킨다. 그날 밤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윤서영, 정말 수고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서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영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의 명예도 자신의 존엄도 모두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 당신 같은 축사 냄새 나는 사람, 우리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딸의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이 엄마에게 퍼부은 모욕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고 엄마는 조용히 사료포대를 챙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평생 돼지우리에서 똥 치우고 구정물 뒤집어 쓰며 살던 엄마가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모욕까지 들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모두가 몰랐던 엄마의 진짜 정체, 그리고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굉음 그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변두리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돼지 농장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컥거리는 사료통 소리와 함께 밥 먹자라고 중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53살 한미숙은 이미 10년 넘게 이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숙을 돼지 키우는 홀몸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농장을 꾸려가는 억척스러운 여자, 그 정도로 생각했죠. 미숙도 그런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복잡한 설명 없이 그냥 농장 일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시댁 식구들이랑 첫 식사 자리가 있어. 26살 딸 은지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미숙은 손에 묻은 사료를 털어내며 대답했어요. 그래, 물론이지. 우리 딸 결혼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엔 뭔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그날은 농장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씻고 나오시고요. 미숙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 엄마가 냄새나는 아줌마로 보이나? 걱정 마라.
깨끗하게 나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돼지우리를 둘러봤습니다. 3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사료를 먹고 있었어요. 구정물과 똥이 범벅된 바닥, 코를 찌르는 냄새. 이게 자신의 일상이었죠. 점심때가 되어 은지가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분들이랑 식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가서 인사드리고 밥 먹으면 되지. 은지는 엄마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톱, 사료와 흙이 깊숙이 밴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냄새. 엄마. 은지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댁에서 엄마 직업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 뭐가? 그냥 농장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좀 아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체면을 많이 따지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너무 농장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고요. 미숙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은지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혹시 결혼식 때도 뭐, 혹시 결혼식 때 그런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에요. 시댁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아서. 미숙은 잠시 말없이 돼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결혼식에 안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안 오시면.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그런 냄새 맡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날 저녁, 은지가 돌아간 후 미숙은 농장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농기구와 사료포대가 쌓여 있는 이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사물함. 미숙은 열쇠를 꺼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보관된 군용 제복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복 가슴팜에는 반짝이는 투스타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제복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한미숙 중장.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나. 돼지우리에서 구정물을 치우고 사료를 나르며 손이 닳도록 일하는 평범한 농장 아줌마. 그게 지금의 한미숙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제5군단을 이끄는 투스타 장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물함을 다시 잠그고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설령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깔봐도 말이죠. 딸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미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아직 모른 채로 말이에요. 시댁과의 첫 만남 날,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밴 냄새를 없애려고 비누칠을 3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죠.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은지가 농장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미숙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10년 전에 장만한 정장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죠. 어떠니? 괜찮아 보이지? 네, 좋아요. 그런데 엄마. 은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손에 향수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은지는 민트 사탕을 건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자 신랑 측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정 여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옆에 앉은 신랑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 어머니 한미숙입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 여사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 여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사돈댁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라고 하시면 어떤 농장인가요? 은지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축산업을 하고 계세요. 축산업. 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 여사는 물잔을 들고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었어요. 신랑 아버지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러시군요. 정 여사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럭저럭 해볼 만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미숙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고 주로 은지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은지야, 너는 회사 생활은 어떠니? 네,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좋고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준호도 너 만나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신랑 준호는 미숙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머니만큼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정 여사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이 좀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즘 결혼식이라는 게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잖아요. 미숙은 정 여사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특히 우리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보기에 좀 체면이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축사하시죠? 솔직히 결혼식장엔 냄새나는 분 오시면 곤란하죠. 체면이 있잖아요. 그 말에 은지는 손끝을 떨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신랑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말렸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이 다 보는 자리인데 냄새가 나면 어떡해요? 미숙은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사돈댁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시장님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고. 은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은지야,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이해하지 않니? 미숙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 은지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 결혼식은 너와 준호가 주인공이야. 엄마 때문에 분위기 어색해지면 안 되지. 정 여사는 미숙의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사돈댁이 현명하시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정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댁,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런 말을 들으시다니. 괜찮다. 엄마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정말 결혼식에 안 가면 안 될까? 은지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안 오시면 그건 정말 안 되죠. 하지만 시댁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결혼식 당일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자리마저 욕먹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은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농장에서 돼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어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고 우리를 청소했어요. 마치 오늘이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말이죠. 엄마, 오늘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은지가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물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 너만 예쁘게 결혼하면 돼.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그렇게 담담하지 않았어요.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전 10시쯤 미숙은 축사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돼지 사료를 배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트럭을 몰고 가다가 문득 마음이 변했어요. 한 번만 멀리서라도 봐야겠다. 미숙은 트럭을 결혼식장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설령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결혼식장 앞에 도착하자 화려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서 축사 트럭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미숙은 트럭 안에서 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우리 딸이 있겠구나. 그때 식장 입구에서 정 여사가 나왔습니다. 미숙을 발견한 정 여사는 깜짝 놀라며 빠르게 다가왔어요. 사돈댁, 왜 여기 계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결혼식 준비 중인데 혹시 들어오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정 여사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미숙이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보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고 가려고. 사돈댁, 우리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시장님, 군수님, 지역 유지분들이 다 오셔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러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정 여사는 미숙이 트럭을 몰고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숙은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은 평소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숙 중장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특수전 사령부 작전참모 김대위의 목소리였어요. 김대위, 왜 전화를? 중장님, 본부에서 정갈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당황했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인데 무슨 긴급 상황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북쪽 경계선에서 이상 동향이 포착되었습니다. 중장님의 즉시 복귀 명령이 내려졌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중장님, 이미 전용 헬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인근에 착륙 준비 중이에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장? 어떻게 그걸 알고? 중장님의 일정은 저희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 배치도 끝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김대위, 잠깐만. 중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국가기밀 사항입니다. 즉시 복귀하셔야 해요. 미숙은 결혼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안에서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텐데 자신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해줘. 이미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중장님. 전화를 끊은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겨둔 계급, 숨겨둔 신분. 이제껏 꾹꾹 눌러왔던 본 모습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트럭 안에서 군용 가방을 꺼냈어요.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의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숙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 한미숙과 딸을 사랑하는 엄마 한미숙 사이에서 오늘은 군인이 우선이어야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미숙은 중얼거리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예감하면서 말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장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신부 은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정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이예요. 시장, 군수, 지역 유지들이 신랑 측 하객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 여사는 이런 자리에서 체면을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신부 어머니는 안 보이네요? 시장이 물어봤습니다. 정 여사는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은 못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은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결혼식에 엄마가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언니, 괜찮아요? 들러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떨려서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게 뭔 소리지? 하객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기 소리 같은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정 여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무슨 헬기가 다녀요. 정말 시끄럽네. 하지만 헬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결혼식장 바로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신랑 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 밖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정 여사가 신랑에게 지시했습니다. 준호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정자세로 서서 길을 만들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이게 대체 무슨... 시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맨 앞에 선 군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제5군단장 한미숙 중장님 도착하십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입구를 바라봤어요. 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미숙 중장. 은지도 신부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정장 차림의 군복을 입고 가슴에 반짝이는 투스타 계급장을 단 한미숙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축사 트럭을 몰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어머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지야, 엄마 왔다. 시장과 군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최고 위급 장성이었거든요. 한미숙 중장님, 시장이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딸이라고요? 은지가 중장님의 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축사하는 홀몸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 위급 장성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 그동안 다 숨기신 거예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했어. 정 여사는 손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몰라봬서. 몰라봤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결혼식에 냄새나는 사람 오면 곤란하다고 하셨죠? 정 여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죠. 미숙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가족 행사입니다. 미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 집 체면만 챙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정 여사는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장과 군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 여사를 질책하는 눈빛을 보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든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축하보다는 경외심에 가까웠어요.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미숙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시장이 가장 먼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군수도 급히 다가와서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하객들 중에 군인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들 미숙을 보고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특수전사령부 제5군단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분이 정말 한미숙 중장님이야?
특전사 전설이라는 그분 맞나? 투스타까지 달고 있네. 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돼지 키우는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정 여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신랑 아버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어. 은지는 신부복을 입은 채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군인이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너무 많았구나. 왜 숨기셨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중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준호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그때 정 여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건가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몰라봬서 그랬습니다. 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 여사를 바라봤어요. 몰라봐서 그랬다고요? 그럼 제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어제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냄새나는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 여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하객들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끼어들었어요. 정 여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중장님께? 시장님, 저는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군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중장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돼지 키우는 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말하다니. 중장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정 여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딸에게 하세요. 네. 은지에게 사과하세요. 어제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안 괜찮아.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잖아. 정 여사는 은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야, 시어머니가 잘못했어. 너희 어머니를 몰라봐서 그런 말을 했구나. 하지만 은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장군이 아니었어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야 해요. 그래, 내가 맞다. 미숙은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직업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도,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청소하는 분도 모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봐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정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죠. 오늘은 은지와 준호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정 여사는 앞으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마친 후 미숙과 은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미숙은 다시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잖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미숙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지야,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네, 궁금해요.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왜 농장에서? 엄마가 군인이 된 거는 너를 낳기 전이었어. 22살 때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쭉 군인으로 살아왔지. 은지는 엄마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항상 집을 비워야 했고 너에게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해주지 못했지. 엄마가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늘 미안했어.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운동회에 와서 도시락도 싸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너에게 간식도 해주고 그런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는 결심했어. 더 이상 군인 신분으로는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농장을, 강원도 변두리에 작은 농장을 사서 이사했지. 전역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역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아니야. 결국 전역하지 못했어. 미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국가에서 놓아주지 않더라고. 특수전 사령부에는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그럼 지금도 현역이세요? 응. 하지만 농장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필요할 때만 복무하는 조건으로 타협했어. 그래서 겉으로는 돼지 키우는 아줌마로 살고 있는 거야. 은지는 이제야 엄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제가 군인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던 거네요. 엄마가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군인 자녀라는 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자랑스러운 일인데.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엄마가 돼지우리에서 산 건 사람들 속에선 그냥 엄마로 남고 싶어서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군인 한미숙이 아니라 은지 엄마로만 살고 싶었어. 계급장도 훈장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너의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 엄마가 욕먹을까봐, 엄마가 더 다칠까봐 그랬어요.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엄마를 무시하는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화났어요. 하지만 제가 반박하면 엄마가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우리 딸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어제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그런 짐을 지게 했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오늘 엄마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주셔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도 오늘 처음으로 시원했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10년 넘게 쌓인 오해와 미안함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죠.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까 예전처럼 숨어 살 수는 없겠지? 농장은 어떻게 하세요? 농장은 계속 할 거야. 엄마가 정말 좋아하게 됐거든. 돼지들도 이제 가족 같고,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가끔 농장에 놀러 갈게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정말? 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군님이면서 동시에 농장도 운영하시는 엄마가 있다는 게.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엄마는 군인이고 너의 보호자고 이제는 세상도 내 편이야. 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응. 앞으로는 저희한테 뭐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 우리 딸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저도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 같았지만 모녀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죠. 집에 가자, 은지야.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 여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중장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 여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지. 중장님께 너무 신뢰를 했어.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그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오세요. 은지야, 무슨 일이니? 가족회의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와 함께 은지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신혼집에 도착하자 은지와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은지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족 행사? 네. 명절이든 생일이든 어떤 가족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정 여사는 무슨 말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은지야, 혹시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면? 잘못하신 건 맞아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준호도 아내 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는 저희 엄마 빠지면 저도 없습니다. 뭐라고? 저희 엄마가 참석하지 않는 자리에는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지와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정 여사는 당황했어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장군이 아니었어도 그런 말씀 하셨을 거잖아요. 정 여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가 있다는 거니? 저희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준호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은지야,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한 건 어머니가 먼저 하셨어요. 은지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보셨으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건 어른들이 먼저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정 여사는 점점 기가 죽어갔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은지야,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엄마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은 당연히 하겠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준호가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어머니, 장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너까지. 어머니, 저도 은지와 같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장모님이 오시지 않는 자리에는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정 여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이야?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계속 가족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준호와 저,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요. 정 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최후 통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은지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일단 저희 엄마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가족 행사에 저희 엄마를 정중하게 모셔오세요. 준호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장모님이 농장 일하신다고 해서 무시하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진심으로요? 응, 진심으로. 어머니가. 아니, 사돈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은지는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내일 저희 엄마 농장에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농장에? 네, 저희 엄마가 평소에 어떻게 사시는지 보시면 더 이해하실 거예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어. 내일 가자.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 여사는 내일 한미숙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미숙 중장의 결혼식 헬기 등장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국방일보 일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 화제가 되었죠. 딸 결혼식에 축사 아줌마 위장 한미숙 중장 헬기로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보도되었거든요. 기자가 농장에서 미숙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중장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사셨나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딸에게는 엄마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돼지 농장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돼지들을 키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결혼식 날 헬기로 등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긴급 상황이 있어서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장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요. 두 가지 모두 소중한 제 삶이니까요.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중장년층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죠.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다니. 우리도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어. 한편 정 여사는 약속대로 미숙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함께 동행했어요. 사돈. 아니, 중장님. 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하게 사돈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상식하게 행동했어요. 미숙은 돼지우리를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정 여사를 바라봤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 전날 식당에서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요. 아, 그거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잊었어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보고. 훌륭하다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딸 키우고, 돼지 키우고, 가끔 군인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죠. 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돈,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딸 결혼 앞두고 신경 쓰일 게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은지와 준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미숙은 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그날 이후 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숙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농장 일도 도와주러 자주 왔죠. 몇 달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가 로십 장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갑자기 왜?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숙은 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은지는 육군 로십을 마치고 중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는 정 여사도 참석해서 박수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군인 가족이 됐네요. 신랑 가족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군인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준호의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사돈이 투스타 장군이야. 대한민국 특전사 전설이라고. 정말 부럽다, 부러워. 우리 며느리도 이제 장교야. 정말 훌륭한 가족이지. 한편 군부대에서는 한미숙 중장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중장님이 정말 축사 트럭 몰고 다니셨대? 딸 결혼식에 헬기 타고 나타나셨다며? 대박이네. 정말 멋있어. 젊은 장교들은 미숙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어요. 군인이지만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미숙은 여전히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되었죠. 중장님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중장님이 더 좋아요. 1년 후 미숙은 국방부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인상이라는 새로운 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미숙은 말했습니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날 밤 미숙은 은지와 준호, 그리고 정 여사와 함께 농장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정여사도 덧붙였어요. 사돈, 정말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평범한 엄마로 살던 한미숙은 이제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돼지우리 엄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전사 투스타 장군이었다. 이 말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은 여전히 강원도 작은 농장에서 돼지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테라스였습니다.